전부 다 폴더로 멈추고 92페이지 보겠습니다. 594번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일단 우리가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나중에 뒤에 연립방정식 나오잖아. 연립방정식 활용해서는 문자를 2개 써서 풀죠.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문자를 2개 쓰면 우리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문자는 최대한 하나만 쓰는 방향으로 식을 세워볼 거예요. 지금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둘 다 나와 있지. 그러면 내가 정하는 거야. 10의 자리를 만약에 x라고 두면 1의 자리는 x에 관한 식으로 쓰는 거죠. 1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 3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3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를 바꾼 숫자라는 건 얘가 x 더하기 3이 10의 자리, x가 1의 자리 되는 거지. 그럼 얘네가 실제로 의미하는 숫자는 어떻게 적어야 돼? 10의 자리가 x 더하기 3이면 여기에 얼마 곱해야 돼요? 10을 곱해야 되는 건가? 1의 자리는 그대로 쓰는 거고. 얘가 왜 어떻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35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5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0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5인 거지. 3에다 10을 곱하고 5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해준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0의 자리에 10 곱하고 1의 자리에다가 1 곱했어요. 처음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 10x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바꾼 숫자는 2라고 했으니까 바꾼 숫자 10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x 얘는 처음수는 10x 더하기 x 더하기 3이죠. 처음수의 2배, 그러니까 전체 2를 곱한 거에 9를 더한 것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좌변이 커지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바꾼 숫자가 처음 숫자의 2배의 9를 더한 것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은이 선생님이 그 따로 찍어준 거였지. 그걸로 같이 보면 돼. 92페이지. 당분간은 그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스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부등식 풀면 혹시 어떻게 나와요? x가 혹시 얼마 나왔어? 승부에 안 나와 있나? 얘 계산해볼까? 얘 얼마 됐어요 얘? 11x 더하기 30.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1x 더하기 3이죠. 2배를 곱하고 그럼 22x 플러스 6에다가 9 더하면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겨주면 얘가 25, 얘는 11x 이렇게 되는 건가? 25가 아니라 15. 그러면 x는 11분의 15보다 작다. 1과 11분의 4지? 여기에 해당하는 x는 자연수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예요. x가 1.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얼마? 4. 그래서 처음 자연수가 1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95 한번 볼게요. 전체 학생이 30명인 어느 학급에서 전체 30명인 학급에서 어느 학급의 남학생의 몸무게 평균이 55kg, 그 다음에 여학생 몸무게 평균이 50kg래요. 그리고 전체 평균은 53kg 이상이라고 할 때 여학생이 최대 몇 명인지 물어봤지? 우리 활용해서는 웬만하면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둘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을 x명이라고 두면 전체 30명이기 때문에 남학생은 30 빼기 x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전체 평균 한번 계산해볼까? 지금 남학생은 30-x명인데 한 사람당 대략 55kg니까 남학생 몸무게를 전부 다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5에다가 인원수인 30-x를 곱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학생 몸무게 총합은 50x
x가 되겠지. 얘를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요? 평균이니까 30으로 나눈 게 얼마 이상? 53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럼 얘 전개해보면 55에 3 곱하면 165, 그러니까 1650 마이너스 55x 더하기 50x. 양변에 30을 곱하면 3 곱하면 얘가 159, 그러니까 1590이 되지. 그럼 좌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x예요. 우변 넘겨서 빼면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60이 된 거예요. 양쪽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가 12보다 같거나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최대 여학생 몇 명? 12명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최대 12명일 때 몸무게가 53kg 이상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학생이 12명보다 넘어가면 몸무게는 53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평균이? 봐봐. 얘가 몸무게가 53kg 이상 될 때 여학생의 최대 인원수 물어봤지. 그러니까 여학생이 12명까지 들어가면 평균이 53kg 이상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어때? 작지? 그럼 여학생 인원수가 늘어나면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될까? 적어지는 거죠. 53kg보다. 네. 그 다음에 596 한번 볼게요. 전체 학생이 50명인 논술반에서 2번에 걸쳐서 논술 시험을 봤대요. 그렇게 시험을 봤더니 15명의 학생은 1회에 비해서 2회 시험에서 평균 8점이 올랐대. 그러니까 얘를 부류를 3개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1회랑 2회 점수를 비교했을 때 1회보다 2회에서 점수가 오른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회 시험과 2회 시험을 봤을 때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2회가 더 점수가 낮은 거지. 1회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수의 변화가 없었다는 건 1회 시험과 2회 시험의 점수가 서로 같아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얘는 15명이고요. 점수가 떨어진 친구들은 10명이고 변화가 없는 친구들은 나머지 친구들이니까 몇 명이 되는 거야? 25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 친구들은 평균 몇 점씩 올랐어? 플러스 8씩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내려간 친구들은 3점씩 떨어졌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대요. 자, 지금 2회의 평균 점수가 지금 78점 이상일 때 1회 논술 시험의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인지 물어봤어요. 얘를 X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2회의 평균을 한번 내볼 거거든? 그럼 하나씩 내가 3개의 분류로 한번 나눠서 풀어볼 건데 지금 첫 번째 친구들은 15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2회의 점수가 더 올랐지. 그럼 한 사람당 2회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된 거야? 1회 전체 평균이 X였지? 근데 X에서 지금 첫 번째인 친구들은 얘가 2회 점수가 오히려 올랐잖아. 그럼 2회의 점수 평균이 얼마가 됐을까요? 얘는 X 더하기 8점이 된 건가? 그러니까 15명의 친구들의 2회 점수의 평균은 X 더하기 8점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2회 점수가 오히려 떨어진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10명에 대한 점수, 2회 점수의 평균은 X-3점이 되는 거야.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몇 점? X점이 되는 거지. 그럼 얘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 얘네는 X 더하기 8점인데 얘네가 몇 명이에요? 15명이죠. 그 다음에 X-3점을 받은 친구는 몇 명? 10명.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X점 받은 친구들은 몇 명? 25명이 되는 거야. 얘네를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요? 50으로 나눴을 때 이게 평균 몇 점 이상? 78점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럼 얘 계산해 볼까요? 15x, 10x, 25x 다 더하면 얼마가 됐지? 50x 됐어요. 그 다음 얘는 숫자 곱하면 얼마? 120, 얘는 마이너스 30 계산해주면 플러스 90 얘는 50을 곱하기 해주면 될까요? 그럼 여기에 5 곱해주니까 390, 3900이 된 거죠. 그럼 얘 얼마 됐어? 50x는 90을 빼주면 3810이 됐나요? 이렇게? 양쪽에 0 일단 나눠줄 수 있지 이렇게? 그럼 x가 얼마 됐어? 5분의 381보다 같거나 커진 거죠. 그럼 얘는 나눠보면 되나? 나눠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분모를 10으로 바꾸면 소수로 바꾸기가 훨씬 쉬운가? 2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 됐어? 762. 몇 점 이상이 된 거예요? 76.2점 이상이 되었지. 맞는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수연이네 학교에서는 두루유 도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일 동안 도시락을 3,000원에 팔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팔기로 한 가격을 정가라고 두고 얘를 3,000원이라고 적어볼 거예요. 자, 판매가의 40%가 원가래요. 이 3,000원 중에 40%만큼이 원가란 얘기지. 100분의 40 이렇게. 그 얼마가 원가란 얘기예요, 이게? 1,200원만큼이 원가예요.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대요. 그럼 하나 팔았을 때 기금으로 얼마 낼 수 있는 거야? 1,800원 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때 기금 목표액이 180만 원 이상일 때 하루 평균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하루에 팔아야 하는 도시락의 개수를 X개라고 두고 기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개당 1,800원을 기금으로 낼 수 있고 내가 X개를 팔면 전체 1,800X원이 되겠죠. 근데 얘를 며칠 동안 하겠대? 며칠? 5일 동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 얼마? 180만 원 이상. 여기 1,800원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180만 원도 뒤에 번호 4개 붙여서 적어줘야 돼요. 그럼 얘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가 1,800을 나눠줄 수 있나 바로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 나왔어? 5x가 1,000보다 같거나 커요? 그럼 x가 200보다 같거나 크니까 하루 평균 몇 개는 팔아야 돼? 200개는 팔아야 내가 5일 동안 해서 전체 기금 목표액이 180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598번 볼게요. 자, 버스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한 사람당 1,000원으로 일정하대요. 그리고 택시 요금은 이동 거리가 2km까지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2,400원이고 여기 2km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이후에는 200m마다 추가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붙는데 자, 4명이 이동하려고 할 때 이동 거리가 몇 킬로 미만이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 물어봤어요. 유리하다는 건 가격이 어때야 돼? 더 적어야 저렴해야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 더 작다고 식을 세워봐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몇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라고 했죠. 얘를 x 킬로미터로 줄 거야. 그리고 식을 세워볼 거예요. 버스는 그냥 한 사람당 1,000원, 거리는 상관없지. 4명이니까 총 4,000원이 되겠죠. 택시 요금은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 요금에다가 더해야 돼. 무엇을? 추가 요금을 더해야 돼요. 근데 얘가 200m마다 100원이라는 건 2.2, 2.4가 되는 순간에 100원씩 늘어나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얘는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얘를 200m마다 100원씩 부과되는 걸 1km 기준으로 바꿔서 한번 적어볼게. 그러니까
1km마다 얼마가 추가된다는 얘기일까? 500원씩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거리는 만약에 3km를 간다고 하면 몇 킬로에 대해서만 추가 요금을 내면 돼? 1km? 그러니까 기본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2km는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요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Xkm 중에 2km를 제외한 거리에 대해서만 얼마? 키로당 500원씩 추가가 되는 거죠. 얘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 양쪽에 얼마씩 나누고 시작할 수 있어? 100씩. 그럼 좌변 40이고요. 우변 24 더하기 5x 빼기 10. 계산하면 14예요. 넘어가면 26. x가 5분의 26보다 작을 때 얘가 10분의 얼마 됐어? 52kg가 됐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 미만이면 5.2kg 미만이면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599 보겠습니다. 어느 수영장에 성인 요금이 10,000원이고 어린이가 5,000원인데 성인이 20명 이상 들어가면 성인 요금의 15%를 할인해 주겠대요. 성인과 지금 어린이 합쳐서 총 28명 입장하려고 할 때 성인이 몇 명 이상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성인을 X명으로 한번 써보고 어린이는 몇 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28-X명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 이때 성인이 몇 명 이상이면 성인 20명 요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지 물어봤어요. 일반 요금과 나머지를 비교하면 일반 요금은 여기 있는 인원수 그대로 내는 거지. 성인 X명과 어린이 28-X명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것과 근데 성인은 20명 이상 넘어가면 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어린이도 성인 요금 낼 수 있다고 했지. 그 말은 이 어린이 중에 일부를 그냥 성인 요금을 내고 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유리하대? 어떤 값이 더 유리하다고 했지? 성인 20명 요금 내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러니까 얘가 더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성인 20명이면 어린이는 몇 명이라고 치면 돼? 8명이라고 치면 되는 건가? 합쳐서 28명이니까.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반 요금은 성인은 얼마씩 내요? 10,000원씩, 만X. 어린이는 5,000원씩, 28-X. 근데 성인이 20명이면 15%를 깎아주겠대. 그러면은 전체 몇 퍼센트 가격에 사겠다는 얘기지? 8,500원? 100분의 85니까. 그럼 얘를 8,500으로 그냥 계산해볼게. 8,500원짜리 몇 개 사면 돼요? 20개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0원짜리 몇 개 사면 돼? 8개 사면 되겠죠. 자, 얘도 양쪽에 얼마씩 나누고 시작할까? 1,000도 나눌 수 있나? 그럼 3개씩 없어요? 그럼 좌변이 10x 5를 분배하면 얘가 140 마이너스 5x. 우변은 둘이 곱하면 170 더하기 40. 좌변이 5x고요. 얘가 210이네. 140 넘어와서 빼면 얼마 됐어? 70이 된 거예요. 그럼 얘 나눠주면 얼마 됐어요? 14보다 크다. 그러니까 성인이 몇 명 이상이면? 15명 이상이면 차라리 20명치 성인 요금을 사는 게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금액이 더 싸다는 얘기예요. 15명 이상 되면 만약에 그냥 성인이 14명이면
금액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때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성인이 13명, 14명보다 인원수가 작아. 예를 들어 13명이야.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하게 돼? 그때는 그냥 일반 요금으로 구매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변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한대요. 그럼 DM과 CM의 길이가 각각 6cm 된다는 거 일단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삼각형 APM의 넓이가 81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변 BC 위에 점 P를 정하려고 할 때 B에서부터 몇 센치 이상 떨어진 곳에 P를 정하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X센치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나머지도 길이를 X에 대한 걸로 표현해보면 얘는 16 빼기 X센치가 되겠죠. 그럼 이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한 번에 넓이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전체 큰 직사각형에서 양 끝에 있는 직각삼각형 3개의 넓이를 빼주면 될까요? 전체 넓이는 얼마 됐을까? 둘이 곱하면 12 곱하기 16 하면 얼마 됐을까? 192에서 뺄 거야. 직각삼각형 3개 다 더해서 한꺼번에 뺄 거예요. 얘부터 넓이 구해볼까요? 둘이 곱하고 나누기 2를 해. 나누기 2부터 하면 되지? 8, 6에 얘는 48 됐고요. 그다음 얘도 둘이 곱하고 나누기 2 해. 6에다가 먼저 3 나눠주면 되겠지? 2를 나눠주면 3 분배하면 48 마이너스 3x 제곱센티미터. 얘도 둘이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6x 제곱센티미터 되겠지. 이렇게. 양 끝에 있는 직각삼각형 3개의 넓이를 다 더해줍니다. 얘를 다 뺐을 때 넓이가 얼마? 81 이상이 돼야겠지. 이거 계산해 볼게요. 81을 먼저 좌변으로 넘겨서 빼봐. 그럼 얼마 됐어요? 111이 되나요? 그리고 괄호 안에 들은 친구를 통째로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 되죠. 그럼 괄호 안에 있는 단만 계산해봐. 얼마 됐어요? 3x 더하기 96. 96 넘어가서 빼주면 얼마가 됐어요? 15. x가 5보다 같거나 작다. 아, 2하구나. 고마워. 넓이가 81 이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센치 이상 떨어진 곳에 정하면 돼요? 5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601번 수지와 준호가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겼을 때 2점. 위에다 적을게.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을 획득하기로 했대요. 가위바위보를 20번 했을 때 수지가 준호를 5점 차이 이상으로 이겼는데 가위바위보 비긴 횟수가 3번이래요. 그러니까 수지랑 준호가 비긴 횟수는 똑같겠죠? 4번으로. 수지가 최소 몇 회 이겼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본 걸 X로 줄 거야. 그럼 수지가 이겼다는 건 준호 입장에서 보면 진 거지. 그러니까 진 횟수가 X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총 몇 번 했어?
그럼 진 횟수는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했을 때 20. 이미 비긴 게 4회니까 이기거나 진 거, 승부가 난 건 16번이죠. 그래서 x를 제외한 16-x회가 되겠네. 요거 가지고 식을 세워요. 지금 수지가 준호를 5점 이상의 차이로 이겼대. 그럼 수지 점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 수지는 x번 이겼어. 이길 때마다 2점씩 얻어요. 비길 때는 1점 얻어요. 지면은 점수를 못 얻겠지. 그 다음에 준호는 2 곱하기 16-x와 플러스 4점만큼 얻었어. 얘네의 점수의 차이가 얼마 이상? 5점 이상. 그러니까 수지에서 준호 점수를 뺀 게 5점 이상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얘를 계산해보면 2x 더하기 4. 일단 안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x에 32에다가 4를 더하니까 36이 됐죠? 마이너스 분배하면 어떻게 됐어? 2x 빼기 36이 5보다 같거나 커요. 얘가 4x가 됐고요. 마이너스 32 우변으로 넘어가면 얼마 됐어요? 37이 됐고요. 그럼 x는 4분의 37보다 같거나 크다. 대분수 바꿔보면 9와 4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가위바위보는 소수점으로 쓸 수가 없지. 딱 떨어지게 자연수로 써야 되니까 몇 회인 거야? 최소 10회 10번이 돼서 답 3번이에요. 우리 가끔 부등식 풀다 보면 얘처럼 답을 자연수로 써야 될 때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 또는 소수 그 자체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리 같은 거 구할 때는 꼭 자연수로 쓸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그때는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이라던가 개수를 구하면 딱 자연수의 형태로 써야겠지. 그 다음에 602번 볼게요. 아마 풀었던 친구들도 아마 602번 많이 틀렸을 거야. 같이 한번 볼게. 자, 어느 워터파크에서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을 때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었대. 그러니까 팔기 전부터 이미 와서 줄을 서 있었는데 그게 500명이라는 얘기였고요. 1분당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줄을 선대요. 현재 발매 창구가 3개일 때 줄을 선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린대요.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같이 볼 거야. 그러면 일단 50분 내에 이 사람들이 다 살려면 창구에서 얼만큼 팔 수 있는지, 몇 장을 팔 수 있는지를 내가 먼저 찾아봐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씩 적어볼게요. 창구 한 개당 1분에 판매 가능한 티켓을 A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네가 1분에 티켓을 몇 개 팔 수 있는지 이게 어쨌든 사람이 하다 보면은 얘를 무한정으로 계속 빠르게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 창구 한 개당 1분에 A개를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A를 먼저 구해볼 거거든? 자, 그러면 뭐가 같아야 돼? 전체 줄 선 사람 수랑 판매 티켓 수가 일단 같아져야겠지? 다 팔려면? 그럼 얘를 가지고 식 한번 세워볼 거예요. 줄 선 사람은 이미 팔기 전에 몇 명이 서 있었어? 500명이 서 있었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 티켓을 팔기 시작하는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1분마다 사람들이 몇 명씩 와? 8명씩 와요. 그래서 추가로 오는 사람들까지 계속 팔았을 때 지금 총 몇 분 걸렸대? 50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다 팔 동안 50분이 걸린다는 건 이미 서 있는 사람과 추가로 온 사람들까지 다 판매를 했다는 거거든? 1분에 몇 명씩 온다고 했어? 8명씩이지. 근데 내가 50분 만에 다 팔았으니까 추가로 몇 명이 더 온 거예요? 400명이 더 온 거예요. 50분 동안 기존에 서 있던 500명에 추가로 400명이 더 온 거지. 얘가 판매 티켓의 개수랑 같아야 돼? 근데 잘 봐봐. 창구 한 대당 1분에
1분에 몇 개씩 팔 수 있다고 했어? A개씩 팔 수 있어. 근데 몇 분 동안 팔았어? 50분 동안 팔았죠. 근데 창구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창구의 개수지. 그러니까 총 줄 선 사람이 몇 명인 거야? 기존에 서 있던 500명에 추가로 온 사람이 50분 만에 모든 사람한테 티켓을 다 팔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팔 게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 그 사이에 50분 동안도 새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1분에 몇 명씩 와? 8명씩 온다고 했으니까 50분 동안 추가로 400명이 더 온 거죠. 그 사람들한테까지 전부 다 티켓을 다 판 거지. 1분에 A개씩 팔 수 있고 나는 총 50분 동안 티켓을 팔았고요. 창구가 몇 대 있어요? 3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계산 한번 해볼게요. 500에다가 400 더하니까 얼마? 900. 그다음 얘는 150 A. 그럼 A가 얼마 됐어? 6이 됐지. 창구 한 대당 1분에 몇 개씩 팔 수 있다는 얘기야? 6개의 티켓을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거진 이제 900명 들어가는데 거의 50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잖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15분 이내에 줄 선 모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달매 창구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추가로 열어야 되는 추가 창구의 개수를 X개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달매 창구를 늘렸으니까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게 얼마 이내로 들어와야 된대? 15분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거지. 15분 이내에 줄 선 사람의 수와 판매할 수 있는 티켓의 수를 비교를 하면 뭐 같아져도 되지만 15분 이내에 끝내기 위해서 뭐가 더 커야 될까? 티켓의 개수가 더 많아야겠지? 그러니까 15분 내에 팔 수 있는 티켓의 수가 더 많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티켓을 다 살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판매 티켓의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아져도 되는 거지. 그러면 한번 해볼게. 줄 선 사람 수 기존에 몇 명 있었어? 500명 있었어.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부터 줄 서 있는 사람 500명. 얘는 이제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몇 분 이내에 15분 이내에 온 사람들 티켓을 전부 다 팔겠대. 그럼 15분 동안 추가로 사람이 몇 명이 나온 거야? 1분에 8명이니까 8 곱하기 15만큼이 추가로 더 온 거예요. 120명이 더 온 거지. 그 사람들한테 15분 내에 다 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 1분에 몇 개씩 팔 수 있었어? 6개. 아까 구해놨지? 6개 팔 수 있고 이번에 몇 분 동안 팔아야 돼? 15분 동안 팔 거야. 근데 창구의 개수는 몇 개가 됐어? X 더하기 3개가 된 거죠. 왜? 기존에 3개가 있었고 추가로 X개를 더 오픈한 거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좌변 얘 얼마지? 8 곱하기 15가? 120에 500 곱하니까 620. 우변 얘는 6에다가 15 곱하니까 얼마 됐어요? 90. 얘가 X 더하기 3. 90으로 나눠보면 9분의 62보다 X 더하기 3이 더 같거나 큰 거야? 그럼 3 넘겨서 빼봐. X는 3이 9분의 얼마예요? 27. 27 빼면 얼마 됐을까? 62에서 27 빼면 35. 9분의 35 이상. 근데 창구의 개수를 소수점으로 쓸 수 있나? 분수로? 안 되지. 딱 떨어지게 해야겠죠. 얘가 얼마예요? 3과 9분의 8.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가? 4개는 있어요. 추가 창구가 몇 개? 4개 이상 있어요.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뛰었대요. 자, 그러면 표 같이 한번 채워볼게. 중간에 걷다가 나중에 뛰어서 갔어. 걸을 때의 속력은 분속 60m. 달릴 때의 속력은 분속 200m. 자, 이렇게 갔더니 늦지 않게 회사에 도착했대요.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2.6km일 때 이 회사원이 걸은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지 물어봤어요. 걸은 거리를 x 미터로 둘 거고, 우리가 거속시 문제 풀 때는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이 단위는 속력 기준으로 맞추는 거거든. 얘가 분속 몇 미터인 거지. 그러니까 시간은 분으로 맞추고 거리는 미터로 맞춰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속력을 기준으로 단위를 맞출 거고, 그러면 전체 거리가 2.6km라고 했는데 얘를 미터로 바꾸면 몇 미터가 돼요? 2,600m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걸어간 거리가 x미터라면 뛰어간 거리는 어떻게 쓰면 돼? 2,600 마이너스 x미터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는 거죠. 얘는 60분의 x분, 얘는 200분의 2,600 마이너스 x분. 그럼 얘가 늦지 않았다는 건 몇 분 내에 도착했다는 얘기야? 20분 이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더해요. 60분의 x랑 200분의 2,600 마이너스 x를 합쳤을 때 20 이내가 돼야겠죠. 자, 얘 계산해야죠. 얼마 곱할까요? 1200 조금 더 작은 숫자 볼까? 600? 600 곱해볼까? 얘 얼마 됐어요 그러면? 10x? 얘는 3 곱하니까 7200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얘는 600 곱했으니까 12하고 공이 3개 이렇게 되나? 그럼 좌변 7x고요 7200 넘기면 얼마 됐어요? 4800. 그럼 x는 7분의 4800. 여기가 600 곱한 거니까 12 맞지? 얘는 78 됐죠. 78 빼면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4200 이렇게. x가 600보다 같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대 몇 미터? 600m를 걸어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604번 볼게요. 지혜가 두 지점 A랑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을 하는데 지금 갈 때랑 올 때가 있죠. 나눠서 한번 채워볼게요. 갈 때랑 올 때. 갈 때는 시속 20km.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시속 15km. 자, 갈 때랑 올 때 소요된 시간 차이가 20분보다 작았대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미만이 돼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갈 때와 올 때의 거리를 문자로 둘 거고 같은 길이니까 똑같이 x킬로미터 쓰면 되겠죠.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20분의 x시간, 얘는 15분의 x시간. 얘네의 시간이 20분, 차이가 20분보다 작았대. 그러면 차이라는 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되죠. 어떤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거야? 속도가 늦을 때니까 얘지? 15분의 x에서 20분의 x를 뺀 게 몇 분 이상? 20분보다 작대. 근데 얘를 20이라고 그냥 바로 적으면 되나요? 안 되죠. 얘네 지금 단위가 시간이잖아. 시간으로 바꿔야겠지? 20분은 어떻게 쓸 수 있어? 60분 중에 20분. 60분의 2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양쪽에 60을 곱해볼까요? 그럼 얘는 4x 빼기 3x는 20보다 작아요. x가 20보다 작다가 될 건가?
몇 킬로 미만이 돼야 돼? 20kg 미만. 그 다음에 605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금물 문제는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볼 거고요. 네모나게 그린 건 비커 그린 거예요. 지금 16%의 소금물 400g에서 위에다가 농도를 쓰고요. 아래에 소금물의 양.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 플러스 물 해준 거지. 그래서 16%의 소금물 400g에서 물을 증발시키고 물이 날라갔어. 물 Xg 날라갔다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추가로 넣었대. 그러니까 소금을 Xg 넣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했더니 농도가 40% 이상이 되도록 한대요. 그럼 전체 소금물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 400에서 X가 줄었다가 X가 다시 들어갔으니까 400g으로 똑같은 거지. 이렇게. 우리 당연히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하면 더 어때? 더 농도가 올라가죠. 거기에 소금을 더 넣었으니까 농도가 거의 40%까지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소금물 문제에서는 항상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봐. 400g 중에 16%라는 건 400 곱하기 100분의 16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물이 날라갔어. 근데 물 안에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따로 뺄 건 없다? 그리고 우리 소금의 양에 대해서식 세운다고 했지? 근데 소금을 추가로 얼만큼 더 넣었어? Xg만큼 추가로 X를 넣었으니까 얘는 그대로 더하기 X 해주는 거지. 이 소금의 양이 얼마? 400g의 4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이걸 계산해요. 얘는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되지. 이렇게 64 더하기 X가 같거나 크다. 약분하면 4 곱하기 40이니까 160 64 빼면 96 증발시켜야 하는 물이 최소 몇 그램 이상? 96g 이상. 주어진 표는 두 식품 A, B의 100g당의 열량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음식 사면 제일 뒤쪽에 항상 이렇게 써져 있지. 뭐 과자 같은 거 사도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100g당의 열량이 나와 있고요. 지금 A랑 B를 합쳐서 200g 섭취해서 열량은 360칼로리를 이상을 얻으려고 할 때 섭취해야 하는 식품 B의 최소량을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B의 양이 궁금하니까 얘를 Xg이라고 둘 거고 전체 합쳐서 지금 200g 섭취한다고 했으니까 A는 200-Xg 섭취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때의 열량을 계산해 볼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Xg, 200-Xg에 대한 열량이 궁금한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건 100g 나와 있지. 100g당의 칼로리가 나와 있잖아. 얘를 내가 1g 기준으로 바꿔볼 거예요. 얘를 내가 1g 기준으로 바꿔볼 거야. 100g당 120칼로리면 1g에 얼마큼 들어있어? 1.2칼로리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1g당 식품 B는 열량이 3.2칼로리만큼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얘를 기준으로 내가 열량을 계산해보는 거죠. 식품 A를 섭취하면 1.2 곱하기 200-Xkcal 얻는 거야. 그 다음 식품 B를 섭취하면 3.2 곱하기 X만큼을 열량으로 얻게 되겠죠. 얘가 얼마? 360 이상이 돼야 한대요. 얘 소수 있으니까 얼마씩 곱하고 시작해? 10을 곱해. 얘는 12가 됐어. 분배해볼게. 얘가 2400-12x 더하기 얘는 32x. 우변에도 10을 더해줬어야 됐지? 얼마 됐어요? 3600이 된 거죠. 그럼 얘 계산해보면 20x가 같거나 커야 돼. 넘겨보세요. 얼마 됐어요? 1200. 그럼 x는 얼마보다? 60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식품 B
주인은 최소한 몇 그램 섭취해야 돼? 60g 이상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7번 볼게요. 어느 가게 주인이 머그잔 300개를 구입하고 운반하다가 50개를 깨트렸대요. 나머지 머그잔을 모두 다 팔아서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머그잔 한 개당 몇 %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일단 지금 원가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지. 그럼 내가 원가를 A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정가로 정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몇 퍼센트 붙인지도 모르죠. 얘를 X%를 내가 추가로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A1 중에 X%를 붙였다는 건 1 더하기 100분의 X로 쓸 수가 있겠죠. 얘가 정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이익을 계산해 볼 건데 한 개당 이익 말고, 자, 내가 팔았을 때 전체 총 이익은 총 이익은 얘가 지금 머그잔 300개 샀으니까 머그잔 300개 잠시만, 얘가 총 이익은 300개를 샀는데 그중 몇 개를 깨트렸어? 50개 깨트렸지.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예요? 250개죠. 그러니까 250개의 거기다 정가를 높여야 되는 건가? 내가 250개만 팔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전체 가져가는 총 이익은 뭘 빼는 거예요? 원가를 빼야 되는데 원가는 몇 개예요? 300개인 거지. 300개에 대한 원가를 곱해서 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팔기는 250개까지밖에 못 팔아. 근데 원가는 300개를 다 지불하고 가지고 온 거지. 내 실수인 거죠. 가지고 오다가 50개를 깨트린 거예요. 이 이익이 얼마?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된대. 일단 식 한번 세워볼게요. 얘가 250 곱하기 정가니까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 여기서 뺄 거야. 원가는 300A. 얘가 얼마 이상이 돼요?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 전체 구입은 내가 얘를 처음에 갖고 온 이 원가에 대한 가격 얘기하는 거야. 원가 300A에 대한 10% 이상이 되고. 어쨌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250개에 대한 것밖에 못 벌어들이겠지? 근데 내가 전체 남는 금액을 계산을 하려면 250개 팔아서 나온 이 가격에다가 300개의 원가를 빼야 돼 이득이 된 거고요. 그 이익이 뭐랑 같아져야 돼? 처음에 사오게 된 이 원가 300개에 대한 원가의 10% 이상만큼은 내가 순이익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계산해 볼 건데 사실 문자가 2개잖아. 우리 문자 하나 써야 된다 그랬지. 근데 얘가 항이 지금 몇 개야? 좌변에 2개, 우변에 하나 있죠. 근데 모든 항이 얼마 곱하기 되어 있어? A가 있나? 그래서 A를 몰라도 A를 약분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분배해서 적어볼게. 얘가 250 더하기 100분의 250이 2.5잖아. 2.5x 빼기 300. 그 다음에 우변은 얘가 30이 되겠죠. 그럼 얘가 2.5x 일단 적어볼 거고 얘 빼면 마이너스 50이야. 우변 넘어가면 얼마? 80 더하기 50 해서. 그 다음에 얘를 내가 10을 다 곱할 필요 없지. 얼마 곱하면 돼? 최소한만 곱하면 얘 점수돼야 하니까 2 곱해주면 돼요. 그럼 5x가 얼마보다? 160보다 작거나 커요. 그러면 얘를 5로 나눠주면 돼요. x는 얼마 이상? 32 이상.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이겠대? 32%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돈이 남는 거겠지. 그 다음에 608번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 ABCD를 변 AB를 회전축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가 125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대요. 이때 변 AB의 길이가 몇 cm 이상 돼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어떤 거를 회전축으로 해? AB를 회전축으로 해서 얘를 회전시키면 이거 무슨 모양 돼요? 원기둥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원기둥 되는 건가? 얘는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이 5cm고 높이가 x인 원기둥이 돼요. 그럼 밑넓이부터 구해보면 25파이가 됐죠? 여기에 높이 x를 곱해요. 이게 얼마 이상 돼야 돼? 125파이 이상. 25파이로 양면 나눠주면 어떻게 됐어? 5 이상? 몇 cm 이상 돼야 돼? 5cm 이상. 94페이지. 자, 용량이 180리터인 물통에 1분에 1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스 A로 물을 채우다가 1분에 10리터씩 그 다음에 1분에 20리터씩 나오는 호스 B로 바꿔서 물을 채웠을 때 15분 내에 물통을 가득 채우려고 한대요. 호스 A로 최대 몇 분 동안 채울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호스 A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내가 X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최대 15분 이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분 동안 넣으면 돼? 15-X분 동안 넣으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볼게. 얘는 1분에 10리터씩인데 X분이면 10X리터만큼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스 B는 1분에 20리터씩 15-X분씩 넣을 거야. 그럼 얘는 호스로 넣은 물의 양이잖아. 얘가 전체 물통의 양이 180보다 어때야 될까? 15분 이내에 채운다는 거. 15분보다 덜 걸려도 되지. 그러니까 15분 동안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물통의 양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많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같아져도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얼마 됐어요? 10x 플러스 10x 플러스 300 마이너스 20x 180. 그러면 180을 좌변으로 넘기면 120이고요. 좌변이 마이너스 10x니까 우변 넘기면 10x 되겠지. 이렇게. 양쪽에 10을 나눠주면 x가 12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몇 분까지 넣을 수 있어? 12분 동안 넣을 수 있다. 호스 A가 지금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더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A 호스로 넣는 시간이 줄어들면 뭐가 늘어나? B 호스로 늘어나는 B 호스로 넣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럼 물을 좀 더 빨리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15분보다. 그 다음에 610번 보겠습니다. 자, 건구 온도가 A도 습구 온도가 B도일 때 불쾌지수는 A 더하기 B에 0.72를 곱하고 40.6을 더해서 구한대요. 그러니까 불쾌지수에 따른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표와 같을 때 다음에 답하세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하라고 했고 첫 번째 한번 볼게. 건구 온도가 32도이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일 때 습구 온도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불쾌감이 100%라는 건 불쾌지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표를 보고 얘가 100%라는 건 불쾌지수가 얼마 이상? 86 이상이기 때문에 비율이 100%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불쾌지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문제에서 얘는 습구 온도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건구 온도가 32지. 32 더하기 습구 온도 B 여기에 0.72를 곱하고 40.6을 더한 게 불쾌지수인데 이게 얼마? 86 이상
이상이 된다는 얘기지. 이때 습구 온도의 범위를 구하세요. B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 계산 한번 해볼게요. 32 더하기 B 곱하기 0.72 얘 넘겨줘야 돼. 86에서 40.6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85.4가 되는 건가요? 85.4? 그리고 얘는 내가 직접 한번 나눠볼게. 85.4에서 32를 한번 나눠서 적어볼게. 85.4에서 0.72를 나눠볼게. 이거 나눌 때 어떻게 해요? 몇 자리 옮겨? 두 자리? 얘네? 얼마에서 나눈 거야? 8540에서 72 나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일단 85 안에 한 번 들어가요. 72. 그러니까 134. 134 안에 몇 번 들어가? 한 번 들어가요. 얘가 소수점 자리 그대로 써주는 거지 이렇게. 미안 얘. 일단 마저 나눠볼게. 134 한 번 들어가고 72. 그럼 얘 얼마 됐어요? 620. 여기 몇 번 들어가? 9번은 안 들어가지. 미안 이거 뺐는데 40. 미안 이거 45.4구나 여기가. 40.6 45.4 45.4 4540에서 72 나누면 얘가 6번 일단 들어가네요. 430 빼면 220 안에는 총 3번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그럼 얘가 216. 문제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지금 반올림 해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40이면 얘는 0이지 이렇게. 반올림하면 얼마 됐어? 63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32 더하기 B가 얼마 이상? 63 이상. B가 얼마 된 거예요? 31 이상. 그래서 습구 온도의 범위를 구하면 몇 도 이상? 31도 이상이라고 적어주면 될 거예요. 31도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습구 온도가 20도고 불쾌감이 0%일 때 이번엔 건구 온도의 범위를 구해볼 거고요. 불쾌감이 0%라는 건 불쾌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불쾌지수가 70 미만 70보다 작다는 얘기인가? 이제 불쾌지수도 계산 한번 해볼게. A 건구온도 몰라요. 습구온도 20에다가 여기다가 0.72를 곱하고 40.6을 더한 게 70보다 작다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20에 0.72를 곱한 게 넘기면 70에서 40.6 빼면 얼마 될까? 29.4가 되나요? 그럼 얘도 나눠볼게요. 29.4에서 0.72를 나누면 얘도 소수점 두 자리씩 옮겨야 되니까 2940에서 72를 나눠요. 294 안에 몇 번 들어가? 4번. 288 빼면은 60 안에 안 들어가지? 그 다음에 600 안에 몇 번 들어가 얘가? 8번 들어가요. 반올림 해줘야 되니까 얼마 됐어? 41이죠. A 더하기 20이 41보다 작아. 그 말은 A가 21보다 작아요.
건구 온도가 몇 도 미만 돼야 돼? 21도 미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611번. 길이가 120km이고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로 일정한 강을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간단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이 28제곱cm일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자, 얘가 지금 표를 같이 한번 채워볼게. 거슬러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그냥 화살표로 한번 채워볼 거고요. 이 강의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20km 써줄 거고, 지금 강물의 속력, 강물 자체의 속력이 시속 2km인데 지금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이 28km래요. 그러면 배 자체의 속력이 28이야. 근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얘가 거슬러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를 비교해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그럼 배 자체, 그 엔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속력이 있겠지. 그럼 내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 물 때문에 원래 배가 낼 수 있는 속력보다 속도가 조금 적어지겠지. 근데 그 적어지는 기준이 얼마만큼? 강물의 속도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반대로 강물을 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땐 어때? 배 자체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까지 더해져서 조금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속력 같이 한번 채워볼게.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 줄어든다고 했지? 배 자체의 속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28km고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은 시속 2km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강물의 속력이 아니라 이렇게 줄 때도 있거든? 물 위에 떠있는 낙엽잎의 속력이라고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낙엽이 떠있으면 물의 속력에 따라서 낙엽잎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강물의 속력을 배에서 여기 빼주는 거지. 올라갈 때 시속 얼마가 됐어? 26km. 그 다음에 빼는 게 여기 26이죠. 강을 따라 내려갈 때의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28이래. 내려갈 때는 힘이 더 받아서 더 빨리 내려간다고 했지? 그럼 몇 킬로가 돼요? 시속 30km.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을 지금 모르지? 근데 올라갈 때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줄어든다고 했죠? 이렇게 시속 x-2km 이렇게 올라갈 때 속력이 줄어들어요. 이때 시간 구하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x-2분의 120시간. 내려올 때는 30분의 120시간. 이 시간들을 합쳐서 몇 시간 이내에? 12시간 이내로 들어오겠지. x-2분의 120 더하기 30분의 120 하면 몇 시간이에요? 4시간? 얘네 합쳐서 12시간 이내. 그럼 얘가 x 더하기 x-2분의 120은 8보다 작거나 작아요? 근데 이 시간이 분모가 지금 0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시간이니까 0보다 얘가 크겠지. 얘 양쪽에 있는 거 크겠죠? 그러면 이 양쪽에 x-2를 곱해주면 양수로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 다음 8 먼저 나눠줄 수 있을까? 120에서 8 나누면 얼마 됐어요? 15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x가 얼마? 17 이상.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17km 이상이 돼야 돼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